항상 100%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100%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어떤 기업, 병원의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이 발견돼서 블랙해커에게 악용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강력한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고 암호 설정을 하는지 화이트해커에게 들어볼까요? 해킹이라는 기술을 자신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화이트해커. 어떻게 하면 화이트해커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틸리언의 선제대응팀 팀장 김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틸리언에서 업무하고 있는 신동이라고 합니다. 화이트해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화이트해커는 해커가 공격하고자 하는 지점들을 미리 이제 해커처럼 생각해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취약점을 실제 피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식별을 하고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가진 직업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해커와 화이트해커는 동일하게 해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같은 해커고 어쨌건 공격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최대한 나쁜 짓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최대한 많이 파괴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한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될까, 또 그거에 필요한 이제 기반 기술들은 다 공통됩니다. 사실 화이트해커든 블랙해커든 같은 해커예요. 다만 어떻게 이제 돈을 버느냐, 그거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화이트해커를 꿈꾸게 된 이유가 있나요? 중학생 때 제가 이제 게임 서버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게임에 뭔가 설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전혀 만질 수 없게 이제 돼 있고, 그때 보고서 이게 해킹이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지,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궁금증. 그럼 요즘엔 어떤 해킹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메일 같은 걸로 이제 피싱을 하거나 소프트웨어 관련이 있다는 건 그 해킹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키보드 마우스도 해킹할 수 있을 거고요. 요즘 왜 게이밍 키보드 마우스 같은 거 보면은 전용 소프트웨어 딸려서 나오거든요. 또 실제 피싱 문자를 통해 해킹을 시도해 봤는데요. 문자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자마자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 정보가 그대로 복제됐습니다. 와, 너무 무서운데요? 혹시 블랙해커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으세요? 일단 그러지 않고도 저는 일단 돈을 많이 벌 자신이 있고, 굳이 그런 범죄자의 인생을 살고 싶지도 않고, 또 실력 없는, 생각보다 흔히 말하는 블랙해커들이, 또 이제 우리가 기사에서 많이 보는 블랙해커들은 다 실패한 블랙해커들입니다. 왜냐면은 잡혔잖아요. 해킹을 했다는 이게 발각이 됐잖아요. 개인정보가 해킹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요즘 SNS 앱들에서 기본적으로 다 기능으로 지원하는 게 모든 디바이스에서 로그아웃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하시고, 일단 비밀번호를 먼저 바꾸셔야 돼요. 핸드폰에서 웹브라우저에 뭐 주소 넣고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웹브라우저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왼쪽에 자물쇠 모양 하나 뜰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암호화 통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뭘 쓰냐면 그때 공개키하고 대칭키를 다 써요. 암호화의 공개키와 대칭키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암호화 기술에서 보호해야 할 정보를 평문이라고 하고, 그 평문을 암호화해서 변환한 것을 암호문이라고 합니다. 암호화의 반대 과정으로 암호문을 푸는 것은 복호화라고 하는데요. 자물쇠를 잠그고 여는데 열쇠가 필요하듯이 암호문을 만들고 그 암호문을 풀기 위해서 키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암호화 기술에서의 키는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데 사용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암호화 기법은
대표적으로 대칭키 시스템과 비대칭키 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암호를 만드는 키와 암호를 푸는 키가 동일해서 대칭키 시스템, 암호를 만드는 키와 암호를 푸는 키가 다르면 비대칭키 시스템이라고 하죠. 편지를 주고받는다고 가정해보면 대칭키는 키가 대칭이잖아요. 키가 한 개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할 때 사용했던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암호화된 내용을 대칭키로 암호화해 드리면 제가 암호화할 때 사용했던 키 가지고 푸시면 돼요. 이렇게 암호화와 복호화의 동일한 키가 사용되는 대칭키 시스템은 정보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겠죠. 이 키를 누군가 훔친다면 모든 정보를 뺏기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비대칭 키는 뭔가요? 비대칭 키, 대표적인 게 공개 키하고 비밀 키 쌍을 가지고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건데, 공개 키는 그냥 아무한테나 공개하라고 다 줘요. 다 주고 비밀 키는 나만 갖고 있는 거죠. 공개 키로 암호화한 건 이 공개 키에 쌍이 되는 비밀 키가 있어요. 얘로만 풀 수 있어요. 그럼 공개 키는 그냥 메일로 보내드려요. A는 B에게 메일을 보낼 때 모두에게 공개된 B의 공개 키로 메일을 암호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일의 암호를 풀려면 B의 공개 키의 쌍인 B의 비밀 키로만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안이란 영역에서 이제 무언가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관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암호를 쓰거든요. 근데 암호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수학이에요. 암호 보안 프로그램에 수학의 원리가 있다고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소인수분해 문제를 이용한다고 하거든요. 암호를 만드는 과정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만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두 소수를 곱한 숫자로 암호화 작업을 한 다음 곱한 값을 공개합니다. 이때 암호를 풀려면 곱해진 두 소수가 필요한데 그것은 공개하지 않는 거죠. 즉, 암호문을 풀기 위해서는 공개된 숫자를 두 개의 소수로 소인수분해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사용해 만들어진 암호화 방법을 RSA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1978년 MIT의 리베스트, 샤미르, 에들먼 이 세 사람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바로 큰 수의 소인수 분해는 상당히 어렵다는 원리인데요. 이 숫자는 RSA 알고리즘 개발자가 1977년 제시한 총 129자리 수입니다. 이 숫자는 어떤 두 소수를 곱한 결과인데요. 두 소수는 어떤 수일까요? 바로 1994년 3명의 수학자가 약 600명의 사람들과 1600여 대의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8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큰 자릿수의 소수를 이용하면 그만큼 더 풀기 어려워지겠죠. 이 RSA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암호에도 사용되고 있답니다. 강력한 보안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암호의 원리를 알고 보니 누구도 풀 수 없는 암호,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런데 수학을 잘해야 화이트 해커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 수학 진짜 못하거든요. 제가 재밌어하는 것들은 또 공부했고, 어떤 수학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걸 출제를 했고, 다른 푸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했고, 좀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풀어내는 방법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풀이도 보고 여러 가지 풀이도 보고, 정석 답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화이트 해커가 되고 싶다면 지금 무엇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C 언어나 이런 저수준의 언어를 다시 뭔가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들이라든가 그런 개발 방법들, 그런 것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대상 해킹 대회 같은 것들도 꽤 있거든요. 사이버보안 교육 플랫폼이 있습니다. 강의도 본인이
따로 실습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것들부터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럼 화이트해커가 되면 어디로 취업할 수 있나요? 해커들 요즘 대기업 취업 가능합니다. 국내 대기업들 보면 이제 다 국가 핵심 전략 사업이나 이런 것들 맡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소프트웨어 관련이 있다는 건 또 해킹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재미있고 그게 일이면서 거기서 본인이 이제 흥미를 찾으면서 또 결과를 내고 이게 계속 돌아가면 그냥 이게 돌아가는 것만큼 연봉도 올라가는 거예요. 화이트해커로 일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이제 취약점을 찾거나 어떤 대회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 좀 보는 편인 것 같고요. 본인이 얼마나 일을 하면서 보안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지 저희가 또 하는 일들 중에 또 많은 부분이 다른 고객분들의 데이터들을 보는 거거든요. 보안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만한 인원들을 이제 뽑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런 것들 좀 많이 기준으로 보는 편입니다. 보안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더 많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화이트해커라는 직업 전망은 어떤가요? 산업 구조가 전부 다 컴퓨터를 IT를 기반으로 해서 더 넓게 생각하면 뭐 유망하다라는 거가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일단 100%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차라리 전 99% 보장한다 이러면 좀 믿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당연히 인간의 뇌로 만든 어떤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사실 취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무조건 그게 이제 버그가 없을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100%는 솔직히 좀 어렵고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내가 생활하는데 좀 더 안전한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긴 하겠죠. 2명의 화이트해커가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높은 확률로 본인의 그 비밀번호를 이것저것 사이트에서 똑같은 데서 쓰다가 그 사이트가 해킹당해서 그 비밀번호가 이제 대입이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비밀번호 사용하는 거 어렵게 사용하세요. 귀찮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의 귀찮음과 보안을 바꾼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위협을 수용한 거예요. 그 정도 위협은 나 괜찮아. 정말 괜찮은지 생각해 보세요.